한 번에 23년도에 호재가 줄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빅뱅에 대한 GD 컴백, 그리고 지수의 솔로 앨범, 그리고 베이비몬스터 신인 데뷔, 그리고 양현석 프로듀서의 복귀,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대형 호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YG 엔터테인먼트나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올해 신년이 나오자마자 장이 계속 안 좋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성의 주식학교 차트스쿨 미디어입니다. 오늘은 YG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호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YG 그룹을 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면 좋을지, 그리고 비교해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는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좀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교육도 몇 번 드렸고, 카톡방에서는 좀 진작부터 YG 플러스를 관심 두고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힌트를 통해서 좀 접근을 하셨다고 하면은 이미 괜찮은 수익 구간으로 온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좋은 매수 접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엔터사랑 YG그룹이랑은 좀 다른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지 거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기업이 몇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JYP 엔터테인먼트가 있고요. 그리고는 SM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원래 이렇게 세 개가 3대 엔터테인먼트라고 얘기를 많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BTS가 굉장히 흥행을 치면서 대박이 났고, 거기서 이제 하이브라는 기업이 포함이 되면서 4대 엔터테인먼트라는 국내 아이돌 보이그룹 때문에 관련된 테마가 형성될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보드 차트에 1위를 하는 국내 아이돌 최초의 엄청난 기록을 보여줄 정도로 하이브가 역사적인 흐름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에서도 가장 높은 1대 엔터테인먼트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브에 대한 행보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번에 뉴진스 걸그룹도 굉장히 흥행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가 가장 좋은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이브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녀시대가 많이 흩어져 있지만, SM을 주로 해서 흩어져 있던 소녀시대가 그렇게 현재까지도 이제 그룹 활동은 틈틈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근속연수가 가장 오래된 그룹 같은 경우에는 JYP에서는 트와이스가 재계약을 전부 다 연장을 할 정도로 아티스트에 대한 좀 라인업이 굉장히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는 JYP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각 그룹마다, 각 기업마다 굉장히 좀 장단점이 있는데, 그 와중에서 여러가지 엔터테인먼트 대표 기업들 중에서 YG 엔터테인먼트만 못 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좀 우리가 비교하면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여러 번 사이클을 만들어 주다가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 상단에 있는 모습이죠. 9만원대에서 6만원대 요 사이에 박스권 횡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으면서 지금은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약간 다시 한번 추세가 꺾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JYP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신고가를 달성할 정도로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YG 엔터테인먼트는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드는 수준, 그리고 JYP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천장에 닿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거면은 JYP가 좀 더 우리가 빠른 수익률을,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저가에서 살 수 있는 YG 엔터테인먼트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을 한번 찍고 나서 열심히 올라오는 모습이고, 아직까지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에서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하이브 관련해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BTS가 병역 입대에 대한 리스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거의 매출이 88%가량 이제 BTS 방탄소년단에 대한 활동 음원이나 콘서트에 대한 수입으로 이제 하이브에 대한 주된 수입원이 BTS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의존도를 뉴진스로 조금 변경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BTS가 하나둘씩 입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뉴진스가 받쳐준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BTS에 대한 빈자리는 리스크로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동안에 음원 발매했던 실적이라든지, 음원을 한번 발매를 하면은 시간이 흘러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음원 매출에 대해서는 좀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고, BTS 멤버들이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입대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 활동, 솔로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음원 쪽으로는 유리한 포지션을 잡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리스크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BTS에 대한 빈자리는 하이브에서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하이브는 이제 BTS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흐름을 지켜보고 나서 접근하는 게 좋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SM이나 JYP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바닥에서 많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봤을 때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을 훨씬 더 공략을 하는 게 좀 안정적이고 심리적으로도 편할 수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YG만 왜 그동안의 하락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다른 엔터테인먼트는 상승을 했는데 왜 얘 혼자만 못 갔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오너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셨어요. 지금 전 대표였던 프로듀서 양현석 대표가 자사 아이돌에 대한 대마초 흡연에 대해서 이슈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을 때 그거를 공익제보자한테 협박을 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고, 이번에 1심에서 무죄가 떴습니다. 근데 오너리스크라는 거는 이제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어찌됐든 이제 대표이사를 사임을 하든 변경을 하든 YG 엔터테인먼트를 키웠던 프로듀서는 양현석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대표이사를 사퇴를 하더라도 구속이 되거나 잘못된 사건에 연루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에 대한 오너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됐던 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빅뱅이 컴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빅뱅이 컴백을 하자마자 이제 태양이랑 탑이 이제 소속사 재계약을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구속이 되면서 연예계를 은퇴하는 상황이 왔고요. YG의 주된 매출의 주력 상품이었던 빅뱅에 대한 보이그룹 활동이 완전체로 활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로 좀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마지막으로 발매를 했던 빅뱅의 노래는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음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줌으로써 어느 정도 음원에 대한 실적은 리스크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줬던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빅뱅에 대한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일단은 추가적으로 오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하나둘씩 해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번에 오너 리스크가 해소가 됐죠. 1심에서 무죄가 나타나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그냥 기소가 끝나버렸는데, 그렇게 되면 오너 리스크가 하나 해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빅뱅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2023년도에 빅뱅의 리더인 GD가 새롭게 이제 활동을 할 거라는 컴백 예고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GD의 컴백과 오너에 대한 컴백, 이게 두 가지가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좀 긍정적인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시기에 맞춰서 신인 걸그룹인 베이비몬스터, 이 베이비몬스터가 새롭게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인업이 추가로 아티스트들이 채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겠고요. 그래서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YG 관계자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아티스트들한테도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기대가 많은 신인 그룹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좀 새로운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티스트 라인업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호재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랙핑크는 이미 굉장히 좋은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리고 빌보드 차트에 굉장히 상위권에 기록을 하면서 이제 음원 발매를 했던 모든 노래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투어 콘서트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 마지막으로 솔로 데뷔곡이 아직 안 나왔던 지수에 대한 솔로 앨범이 확정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블랙핑크는 지금 정상기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 거기에 대한 팬덤을 확실히
사용을 하면서 지수의 솔로 앨범까지도 추가적인 음원 발매를 하고 엄청난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호재가 없었고 리스크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만 주가를 계속해서 바닥으로 치고 있었는데, 한 번에 23년도에 호재가 줄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빅뱅에 대한 GD 컴백, 그리고 지수의 솔로 앨범, 그리고 베이비몬스터 신인 데뷔, 그리고 양현석 프로듀서의 복귀,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대형 호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YG 엔터테인먼트나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올해 신년이 나오자마자 장이 계속 안 좋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JYP라든지 하이브라든지 SM이 올랐을 때 못 올랐던 게 뒤늦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접근을 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흐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진득하게 기다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올해는 본격적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게 YG 엔터테인먼트고, 이미 포스트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콘서트를 하면서 아티스트들이 이미 출격을 했던 JYP라든지 하이브라든지 아니면은 SM 같은 기업들은 이미 선반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직 상승을 하지 못했고 키높이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YG 엔터테인먼트가 주가로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본격적으로 출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상황에서 BTS에 대한 공백기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보통 시장 경제 상황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주춤하는 그런 위기가 올 때는 경쟁사들에 대한 새로운 기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TS에 대한 빈자리를 이번에 GD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베이비몬스터들이 본격적으로 출격을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빈자리를 좀 우리가 파이를 뺏어갈 수 있는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엔터테인먼트를 고집한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다른 계열사보다는 YG 그룹 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에 대한 국내 음원 유통에 대한 수익을 쉐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뉴진스에 대한 좀 좋은 실적도 오히려 YG의 좋은 실적에 같이 병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평가를 받고 있는 YG 그룹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유리한 투자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YG 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이 유익하시다 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좀 궁금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